안녕하세요. 군경상담학과 학과장 이수란입니다. 오늘 리더십 특강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셀프 리더십을 주제로 합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유튜브 장군, 멍군 운영자이시자 전 육사 교장님이신 고성균 장군님을 모시고 셀프 리더십 주제로 특강을 듣겠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고성균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입니다. 동문이죠. 저는 지금 그 성악과에서 성악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학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저는 현재 유튜브 고성균의 장군멍군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안보학 교수를 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육군사관학교장, 육군훈련소장 등 군에서 34년 동안 복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군생활 동안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꼴찌에서 1등으로 제가 2009년 후반기에 육군사관학교의 생도대장이라는 직책으로 보직이 되었습니다. 업무 파악을 위해서 생도들이 활동하는 것을 쭉 둘러보다가 이 곤투부 동아리 활동하는 도장에 제가 들어갔는데 30명의 생도가 있었는데 딱 한 명 여자 생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복싱이라는 것이 서로 막 치고 해서 얼굴도 좀 다치고 하는 그런 운동인데 여생도가 있는 것이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장교들에게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이 생도였는데, 그 생도는 왜 다른 여생도가 없는 그 복싱부에 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은 아주 적극적으로 생도 생활을 하고 있는 생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알아보니까 이 생도는 육군사관학교에 들어올 때 이 생도는 육군사관학교에 들어올 때 예비 합격을 한 생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도 300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이런저런 사유로 안 들어오는 생도들이 있으니까 예비로 한 10명 정도를 더 뽑아 놓는데 그 10명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순번에 있던 생도였습니다. 그 생도들이 가입교라 그래갖고 훈련받으러 들어오는 날 아침 9시까지 한 명의 생도가 들어오지 않아서 예비 생도가 다 들어왔는데 그래도 한 명이 없어서 제주도에 있는 이 생도에게 연락을 했어요. 2차 절차에서 한 명이 비게 되는데 학생이 들어올 수 있느냐? 알겠다 그러고 비행기표를 구하기 어려운데 비행기표를 구해서 밤 9시에 육군사관학교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생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권투 도장이라든지 또 휴일날에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그 주관하는 무슨 마라톤 대회에 나간다든지 아주 타이트하게 자기 자신을 단련을 하면서 생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성적도 아주 좋아요. 예비 합격, 다른 말로 하면 가장 꼴찌로 들어왔는데 제가 확인했던 그 시점에 성적이 아주 상위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군사관학교가 생기고 나서 최초로 여자 수석으로 졸업하는 생도가 이 생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제 1년 뒤에 이제 사단장을 나갔었고, 몇 년 뒤에 아니나 다를까, 예, 이 생도가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군생활하면서 봤던 것 중에, 예, 가장 큰 어떤 셀프 리더십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느냐. 셀프 리더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셀프 리더십이라는 것이 스스로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변화시켜 갖고 자신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셀프 리더십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정의로 봤을 때 앞에 제가 소개했던 그 여생도는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 내가 비록 꼴찌로 들어왔지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자기 행동을 변화시키고 해서 최고의 생도가 돼서 1등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셀프 리더십이라는 것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서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을 결정하는 능력,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셀프 리더십이 필요한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이 복잡하고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무언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어 있는 나만의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경쟁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 스스로 나의 리더십을 키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셀프 리더십에 해야 될 게 많아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는데, 제 경험적으로는, 저를 기준으로, 또 제가 군생활하면서 인사 업무를 장기간 동안 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셀프 리더십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저는 3가지로 봤습니다. 책임감, 도덕적 용기, 소통. 이 3가지가 셀프 리더십에 있어서의 핵심 역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임감입니다. 우리가 저 책임있게 해라. 저 간부는 책임감이 아주 강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럼 구체적으로 책임감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누가 물어본다면은, 책임감이라는 것은 어떤 그 목표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간 목표 있고, 최종 목표 있고, 그런 다음에 이 목표들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은, 어느 것부터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성과를 위한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는, 그것이 책임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은 막상 우리가 업무 현장에서 책임감을 다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책임감을 다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책임감이라는 것도 단어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1차 중대장을 비무장지대에서 했었는데, 인접 중대에서 비무장지대에 매복을 들어가다가 지뢰사고가 나갔고, 10명의 팀원 중에 6명이 현장에서 죄송합니다. 10명의 팀원 중에 6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그런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죽은 전우들의 유해를 철조망 밖으로, 철책선 밖으로 드러내는 일을 했었는데, 그렇게 시신을 옮기다가, 좀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차 중대장을 할 때 인접 중대에서 비무장지대 매복 작전을 들어가다가 지뢰를 밟아갖고 팀원 10명 중에
2명이 중상을 입고 6명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는 났지만 그 중상자와 사망자의 시신과 전우들을 철책선 밖으로 이송을 해야지만 그 상황이 종료되는 상황이었어요. 중상자를 먼저 이송을 해갖고 후송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사망한 전우들을 순차적으로, 철책선 밖으로 이제 이송을 했는데, 제가 도착해 보니까 현장에, 마지막 사체 항구를 옮기다가 그 옮기던 사람들이 또 지뢰를 밟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명을 달리한 전우를 비무장지대에 그대로 놔두고 철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지뢰밭에 다시 들어가 갖고 그 명을 달리한 전우를 모시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해당 중대장이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은 또 어떤 사고가 날지 몰라서 흥분됐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도착했을 때 제 상관께서 저를 쳐다봤어요. 아무 소리 안 하셨지만 저는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뢰밭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제가 종료를 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저도 그때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뢰밭에 들어가갖고 잘못된다 그러면은 내 와이프와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그때 했을까 안 했을까?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순간은 제가 군인으로서 복무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현장에서 저의 책임감은 거기 지금 명을 달리에 있는 전우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해줘야 된다는 그 책임감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지뢰가 많은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어진 책임감을 완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뢰밭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책임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쉽게 내가 책임지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 책임감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거듭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책임감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대충대충이라는 말을 쓰는데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되고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을 갖고 해야 책임감이 완수될 수 있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나 혼자 하는 일도 있지만은 우리 조직에서는 대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이 몰입입니다.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완전히 빠져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핵심 역량은 도덕적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 용기라는 것은 나의 언행이 나에게 어떠한 불리한 결과 혹은 잠재적 손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 언행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야, 쟤는 겁이 없네.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갖고 나는 두렵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쟤는 겁이 없네. 나는 두렵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 용기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겁도 나고 두려운 거예요. 겁도 나고 두렵지만 그래도 계속 전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도덕적 용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군 생활이라든지 일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이 도덕적 용기라는 것이 부족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일들이.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아주 나쁘게 나타나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런 것을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에서 뭐가 문제점이 보이면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상명하복을 기본으로 하는 군대 조직에서는 위에 상급자가 무엇을 지시를 했는데, 예, 그것을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저는 그런데 그 쉽지 않지만은 그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 우리 군이라는, 또 우리 사회라는, 우리 공공조직이, 예, 건전하게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하는 동안에 장군이 돼갖고, 예, 뭐 참모총장님이나 높으신 분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러면은, 통상 이제 높은 뭐 총장님이나 뭐 군사령관님이나 지시를 하고 하급 지휘관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요. 그럼 제 경험상은 대부분이 문제 없습니다. Yes, sir. 예,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흔히 봐왔습니다. 저는, 그런 데서 통상 브레이크를 좀 많이 당겼었어요. 예. 총장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간과하고 왜 이것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것이 앞에 총장님이 했던 것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총장님이 고 장군, 뭐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데, 그 다른 것이 없는데 왜 하느냐? 저 예하 부대에서 그거 다시 뭐 구호 바꿔 달고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드냐? 이런 쓸데없는 일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 의견을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가끔은 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육군본부에서 예하 부대로 무엇을 지시하려고 그러다가, 예, 수도파는, 예, 그런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인사 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높은 부서에서 누구누구에 대한 어떤 진급에 개입하려고 그러는, 예,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맞섰습니다. 그것은 아니다. 당신들은 그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심사위원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심사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진급 선발을 하기 전에는 누구도 그걸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당신들 마음대로 진급 심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나를 그럼 보직해임 시키고 당신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갖다 놔라. 예. 이렇게 가서, 예, 강력하게 이야기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저는 도덕적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제 얘기를 들었던 상대방이, 예,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도덕적 용기를 갖고. 자, 세 번째는, 예, 의사소통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전거가 있죠. 예, 자전거에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습니다. 앞바퀴가 중요합니까? 뒷바퀴가 중요합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앞바퀴와 뒷바퀴,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가? 둘 다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앞바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앞바퀴는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방향. 자전거의 앞바퀴는, 예, 왼쪽으로 갈 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그 다음에 뒷바퀴는 속도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많이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열심히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휘관으로서, 내가 뭐 사장으로서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지시를 잘 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일을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조직이 하는 거잖아요. 예. 내가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갖고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 특히 밑으로 내려갈수록 내가 생각하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즉 의사소통이 안 되면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사소통이 대단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셀프 리더십의 핵심 역량은 여러 개가 있지만은 저는 책임감,
도덕적 용기, 의사소통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21년 10월 어느 날 국회에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 거기에 출석한 기상청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이 기상청장, 전날만 해도 오늘 비가 온다는 예보가 없었는데 예보와 달리 오늘 비가 내리고 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또 다른 의원은 이렇게 기상청 예보가 정확하지 않으니 요새 기상청을 구라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기상 예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몇백억을 들여서 슈퍼컴퓨터도 사서 비치를 하고 인공위성도 활용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기상청에 근무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후 관련된 지식과 이해가 증진했어요. 증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일기예보는 정확하지 않을까? 왜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하는데 왜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일기예보를 했지만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람이 남동풍이 분다고 했지만은 그 남동풍이 뭐 초당 5m 속도로 불어온다고 했지만은 불어오다가 문제가 생겨서 1m로 바뀔 수도 있고 10m로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기예보라는 것이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그 이유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변수가. 그러면 우리 이 소통의 문제는 어떤가? 소통의 문제. 우리는 열심히 내가 소통을 잘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뭐 군조직이든 사회조직이든 간에 소통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소통의 문제는 왜 생기겠습니까? 소통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까지 잘 됐고 1시간 전까지 잘 됐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나랑 소통해야 될 사람이 사람 자체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제나 1시간 전하고 상대방이 기분이 달라져 갖고 내가 똑같은 메시지를 줘도 달리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소통이라는 것도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통이라는 것이 힘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오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은 지금처럼 노타이로 이렇게 오는 것이 좋을까? 저도 이거를 고민을 꽤 오래 해갖고 이렇게 입고 왔어요. 왜? 여러 가지 이유를 저는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을 했다 그랬는데, 그지 않아도 딱딱하게 보일 텐데, 넥타이 탁 메고 오면은, 여러분이 딱 볼 때, 이거 너무 딱딱한데,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노타이로 조금 여유 있게 가는 것이 좋겠구나.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이 또 보실 때는 저 사람은 말이지 뭐 강의하는데 넥타이도 안 매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통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달리. 우리 이제 그 BTS의 이제 석진 군이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신병교육을 마치고 5사단 신교대 조교로 충원이 됐다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자, 이 방탄소년단은 빛나는 스타를 넘어서 팬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아티스트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소통하는 아티스트로 정평이 나 있느냐? 제가 쭉 찾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방탄소년단은 처음부터 음악뿐만이 아니라 그 7명의 일상적인 모습과 심지어는 사생활까지 양치질하는 모습 뭐 이런 것까지 영상을 만들어 갖고 팬들에게 제공을 했어요. 즉, 이 심리적 거리를 배제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팬뿐만이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 친숙함을 선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갖고 젊은이들과 관련된 꿈, 도전정신, 자존감 이런 노래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년배에 있는 젊은이들이 상호 공감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음악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BTS와 팬들은 본인들을 동일시했다는 것이죠.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동일시라는 것이. 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뒤에서 이제 언급한 이제 공감을 했다는 것이죠. 공감. 그래서 이제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쭉 경험을 해보니까 여기는 이제 셀프 리더십의 요체라고 해놨는데 모든 리더십의 요체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첫 번째는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상대방이 같이 느껴지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1982년도에 영국하고 아르헨티나가 그 포클랜드 전쟁을 했어요. 그때 영국이 승리를 했지만은 한 250여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 수상, 우리가 철의 여인이라 그러는 대처 수상은 자기 그 휴가까지 반납해 가면서 그 전사자 250명 유가족들에게 직접 펜으로 편지를 다 썼습니다. 그걸 인쇄해 갖고 서명만 한 것이 아니고 편지 전체를 제각각 250명에게 자필로 썼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혹은 아내의 마음으로 그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대처 수상이 승리했다고 막 뭐 자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사한 250명의 유가족들과 공감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다가가고 자기의 친필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이 대처 수상이 하는 일에 많이 공감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공감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군 생활하면서 사단장, 연대장 할 때 병사들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나이 차이가. 거기에 가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병사들이 다 긴장해 있지 않습니까? 교육 효과가 없는 것이죠. 제 얘기를 제 부하 전우들이 열심히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병사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알아내갖고 그것을 제가 공부하고 가서 만나갖고 같이 공감하면서 연대장, 사단장도 너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공감하고 그 다음에 저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고 그 메시지가 잘 이행이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에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공감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군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군이 아니라 간부다는 소리를 들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로 신뢰라는 것이죠. 그 간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적은 간부다. 이런 안타까운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피터 드러커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이제 그 경영학 쪽의 석학이죠. 이 군 출신이 아닌데 이 피터 드러커가 군사훈련의 제1규칙은 병사들에게 간부들에 대한 신뢰를 불어넣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신뢰가 없으면 싸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셀프 리더십의 요체에서 두 번째는 신뢰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부하들하고 상관하고 공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 발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공감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나를 믿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공감하고 나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면은 이걸로 끝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저 사람 항상 우리를 공감해 줄 수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스스로 그 지휘자에 대한, 리더에 대한 존경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리더십은 완전히 끝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셀프 리더십의 요체는 첫 번째는 공감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뢰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저절로
존경을 받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핵심 역량의 셀프 리더십 핵심 역량의 책임감, 도덕적 용기, 의사소통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 중요하지만은 저는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이 학교를 갔다가 왔어요.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야, 성균아, 밥 먹고 머리 깎고 학원 갔다가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균이는 뭔가 계획이 있어서 엄마 밥 먹고 학원 갔다가 오는 길에 머리 깎고 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엄마가 받아들여집니까? 통상 엄마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고 야 엄마 말 들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성균이는 그 엄마 말에 공감이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어떤 그 야단 혹은 뭐 잔소리 이런 걸 듣기 싫어서 엄마가 시킨 대로 밥 먹고 머리 깎고 학원 갔다가 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은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소통한다고 하면서 혹시 어떤 훈계 아니면 뭐 논리적으로 또 위로하는 이런 소통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공감하는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감하는 소통. 그럼 공감의 시작은 무엇일까? 공감의 시작. 저는 대대장 하면서 대대원 한 400 몇십 명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누가 야 이렇게 부르면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나 야 성균아 길동아 하고 이렇게 부르면은 왠지 내가 인정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 공감의 시작은 저는 이름이라고 보는데 이름이라는 것은 나의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매체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야 이거는 내 이름을 걸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하고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름을 좀 많이 불러주라는 것이죠. 이름. 이렇게 하면은 자기 이름 불러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의 시작은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를 들면 부대 같으면은 부대에서 그냥 지나가는 병사한테 야, 너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고성균 일병 아니면 뭐 계급 모르면은 야, 고성균 뭐 이렇게 이제 꼭 이름을 불러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 나의 소통 준비는 어떤가? 자, 제가 지금 단어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저게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나이 차이가 좀 있을 텐데 적어도 우리가 군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병사들하고 혹은 초급간부하고 소통할 준비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다니엘, 하니, 혜린, 민지, 혜인. 요즘 이제 핫한 아이돌인 뉴진스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그 학생분 중에 대대장님이 계시는데 이 뉴진스 멤버를 모르고 병사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소통하려고 그러는 대상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제가 장군으로서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 할 때, 생도대장은 생도들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 그 다음에 내무생활, 군사훈련, 체육, 이것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통상 생도대장 그러면은 엄숙하고, 뭐 이런 이제 그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평상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생도들이 놀 때, 축제를 할 때는 제가 스스로 평상시 내가 생도들한테 혼도 내고 이런 엄한 이야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런 축제가 있을 때는 내가 생도대장으로서 하고 경례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생도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도 생도대장의 임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는 육사 개교일에 장군이 스스로 무대에 올라가고 생도들하고 노래를 불렀던 처음이었던 생도대장으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당시 저랑 같이 생도 생활을 했던 많은, 지금은 이제 야전에서 뭐 소령 대위 이제 이 위치에 있는데, 그 장교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그래요. 왜? 진정으로 우리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했던 생도대장이다. 아마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소통해야 될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먼저 다가가서 또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상하 동력자 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군에서 지휘관 취임식 할 때 많이 해요. 상하 동력자 승이 무엇이에요? 아래 위의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갖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리더로서 이런 조직이 있으면은 리더의 위치는 조직상으로는 이 피라미드의 제일 위에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이 맞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소통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소통을 하면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팔로우 미, 따라와라 그러는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 안 올라오면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이까지 오라 그러면은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소통을 할 때는 내가 이 조직의 한가운데 중심에 들어가 갖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중심에 들어가서 사방을 바라보면서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명심해야 됩니다. 예. 직제표상으로는 가장 위에 있지만 소통을 할 때는 여기가 아니고 반드시 그 조직의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는 신뢰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사단장이에요. 예. 여기는 이제 병사입니다. 제가 병사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갔는데, 사단장하고 병사하고 나이 차이가 한참 나요. 예. 한 30년 이상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야,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야, 그래,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봐. 이렇게 이제 사단장이 얘기를 했어요. 과연 이야기를 잘 하겠습니까, 병사들이? 사단장이 이렇게 딱 폼 잡고 있으면은, 예. 이 보는 자체가 지금 별로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장이? 예. 좀 푸근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푸근한 모습을 보인다는 건 뭐예요? 사단장이 또 상급자가, 리더가 마음을 먼저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열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또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즉, 경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청. 예.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통해서 소통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내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들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무게 딱 잡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상급자가, 리더가 먼저 마음을 열고 하급자들에게 가까이 가갖고 들을 준비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 밑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소통이 되고 거기에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뢰를 통해서 소통하기 위한 방법은 솔직해야 되고 양방향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은 제가 생도 때, 사관학교 다닐 때 썼던 5권의 일기장입니다. 지금도 이제 갖고 있는데, 제가 육사에 이제 소령, 그 다음에 준장, 소장 3번 근무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생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생도 때 제가 썼던 이 일기장을 들춰보고 가거나 아니면 현장에 들고 가서 생도들 보고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생도 때 무엇을 했는지는 잊어버리고 소령으로서, 장군으로서 딱 폼나는 이야기만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생도들한테 잘 들어갈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들춰봄으로 해서 지금 생도들이 내가 옛날에 고민했던 것,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있겠구나. 이런 것을 제가 먼저 느끼고 생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나의 언어가 아니라 생도들 언어, 나의 사단장의 언어가 아니라 병사들 언어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뢰를 통해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솔직해야 되고 내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명을 정할 때도 고성균 TV, 고성균 장군 TV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아니다. 내 혼자 뜯는 것이 아니고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겠다 그래서 고성균의 장군, 멍군 이렇게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솔직하고 양방향으로 소통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신뢰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셀프 리더십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마무리를 하면은 우리는 싫든 좋든 이 경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으로서는 대체에 불과한 나만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 나만의 능력. 그것이 셀프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나만 갖고 있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셀프 리더십을 키워서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도덕적 용기를 갖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한 모든 조직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서 함께 행복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흔히 이제 우리가 그 속된 말로 꼰대란 말을 쓰고 그러는데 누구든지 꼰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병사들끼리 있으면 그 병사들 사이에서도 꼰대 소리 듣는 병사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경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병사들과 대대장급 이상 나이 많은 그 간부들하고는 세대 차이가 있는 것이고 같은 병사들 사이에서도 서울서 살던 병사, 뭐 충청도에서 살던 병사 다 경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완벽한 소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주로 이제 리더가 될 것이고 셀프 리더십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꼰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셀프 리더십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앞에 언급하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리더로서 또 리더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건전한 민주 시민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기 관리 측면에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 저도 이 성악이 되게 궁금해갖고, 또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갖고,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제 성악과에 등록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무엇이 됐든 간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자기 건강과, 그 다음에, 이 금전 관리 같은 것들을 잘 해야지만 내가 리더로서 셀프 리더십을 키워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조직을 잘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던 저의 셀프 리더십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